네, 대략 제공을 말씀드릴 주제는 한 네 가지 정도 꼭지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속 가능 발전 혹은 이렇게 SDG에 대해서 북한이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아마 뭐 인도적 지원이나 개발 협력 아니면 뭐 보건의료 협력 어떤 주제가 됐든 이쪽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북한이 SDG 도대체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라는 궁금함이 있었는데 작년에 VN을 통해서 조금 뭐 다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궁금함이 좀 풀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북한이 어떤 그런 글로벌 규범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고자 하고요. 그다음 제가 뭐 우리식 SDG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북한식 SDG 이것들을 북한이 이행한다는 전제하에 어떤 도전이 있는지 조금 개략적으로 살펴보는 게 앞으로 전망 가운데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자협력 방식을 통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올리고자 합니다. SDG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붙였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뭐 북한이 90년대 중반에 뭐 큰 물 날기라고 했었죠. 북한이 기근을 경험하면서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이제 손을 벌리게 되는 그런 시간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물론 그 기간이 이제 국제사회 입장에서는 MDG 새천년 개발 목표와 거의 이제 오버랩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2015년에 이제 MDG가 끝나면서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SDG를 국제사회가 새롭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당시 이 2015 개발 의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2030 의제,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발전을 2030 의제를 채택하는 그 회의에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우리도 하겠다. 우리도 2030 의제에 관심이 있다라고 이제 표명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이후에 북한이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요한 유엔 총회라든지 아니면 뭐 지역 간 어떤 협력 포럼이라든지 이런 자리에서 북한이 이제 유사한 어떤 입장을 계속 이렇게 표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유엔에서뿐만 아니라 뭐 에스캅이라든지 뭐 WHO라든지 뭐 각 유엔 기구의 중요한 총회라든지 이런 자리에서도 북한이 이제 비슷한 언급을 하는데요.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북한도 이런 데 관심이 있구나. 이것들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국제사회가 SDG를 이행하는 것에 북한도 관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거 북한이 SDG를 이행한다는 것 혹은 참여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속가능 발전 혹은 SDG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잘 아시는 부분이지만 이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까지 국제사회 개발 협력이 70년대, 80년대 들어서는 뭐 공적 개발 원조가 아주 중심이었고 강대국 혹은 부유한 국가가 어떤 부유하지 않은 국가들 혹은 피상대국의 어떤 여러 가지 목적으로 원조를 제공했었죠. 그래서 그것이 아주 순수한 인도적인 목적도 있었고 정치, 경제적인 목적과 결부된 원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미국이 대한민국 사회를 재건할 때 많은 원조를 제공했던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그 개념은 이제 70년대 이후 80년대 들어서 이제 경제 성장 어떤 경제 성장 중심의 발전이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다라는 이제 맥락 가운데서 이게 단기간의 경제 성장이랑 장기적인 어떤 건강한 지구를 함께 고려해야 된다라는 이제 맥락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경제 발전이 여전히 중요한데 이것이 어떤 사회적인 공정성이나 환경의 지속성을 같이 균형 있게 고려해야 된다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여기에 국제사회가 합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 사회, 환경 이 세 가지가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를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핵심적인 입장에 이제 북한이 여기에 동의를 한다는 것이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이 SDG를 참여한다는 의미는 이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유엔의 거의 대부분이죠. 모든 국가가 합의한 이 개발이나 발전에 대한 접근법에 북한도 동의를 일단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SDG가 기존의 맥락과 많이 다른 게 이것은 사실 인도적 지원이나 개발 협력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측면이 강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어떤 포괄적인 접근을 북한이 수용할 의사가 있다. 혹은 북한이 필요하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입장에 있고 북한이 이런 것들을 이해한다는 이제 측면에서 볼 수 있고요. 다만 북한이 이런 공식적으로 우리가 하겠다, 참 관심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북한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이런 담론들이 수용이 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봤더니 여러 가지 북한의 공식적인 뭐 어떤 잡지라든지 뭐 신문이라든지 또 개간지 같은 쪽에 이게
국제사회 보편 담론인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소개하고 알리는 것들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고등교육 2018년도에 보면 이게 지속 가능 발전의 가장 중요한 맥락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지속 가능 발전의 정의가 이거죠. 현 세대와 다음 세대의 수요를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전 지구적인 어떤 미래를 동시에 부합시킨다라는 이런 어떤 중요한 전제와 그 개념에 대해서도 북한이 소개를 하고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이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이행하고 준비할 건지가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요.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국제사회가 북한이 어떤 SDG를 이행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돕고 협력하고자 했던 것이 많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기구들이 많은 도움을 줬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북한에 상주하고 있는 유엔 기구, 그 유엔 기구를 대표하는 그 레지던트 오피서라고 해서 오피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던 기구들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돕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엔 에스캅이 이제 이런 역할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유엔 에스캅에서 다양한 어떤 북한의 뭐 예를 들면 북한 통계국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담당자를 초대해서 이렇게 같이 교육을 하고 했던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그러면 북한이 이 VNR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시간상 제가 좀 다른 것들을 좀 넘어가고요. 주요한 특징을 보니까 북한이 글로벌 SDG를 수용을 하는데 이것이 북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목표인 사회주의 강국 건설과 분명히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애초에 이 지속가능 발전을 표명했던 그 이유와는 조금은 다르게 수용을 하는 거죠. 이게 국가 발전 계획과 굉장히 연동되어 있게 수용하는 거고요. 이것을 조금 비판적으로 본다면 북한의 그런 사회주의 강국 건설이라는 조금은 이념화되어 있는 어떤 북한의 지도자의 어떤 정당성을 강화하는 측면을 좀 있는 거고 북한의 제한적인 내부 자원을 우리가 많이 동원해야 된다는 수단으로 이제 변형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SDG는 물론 17개 목표가 있지만 모든 국가가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 국가의 상황에 맞춰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북한도 동일하게 이런 현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 VNR 보고서에 보면 우리가 17개 목표는 받아들이지만 국제사회가 혹은 유엔의 글로벌 지표, 세부 목표나 타겟 그 중에서 95개의 세부 목표와 132개의 지표만을 우리가 수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아마 북한에게 필요하거나 북한에게 유리하거나 북한의 상황에게 허락되는 어떤 세부 목표나 지표만을 우리가 수용하고 공개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북한이 이제 사회주의 체제 강화가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이행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북한의 체제 유지, 체제 공고화라는 가장 중요한 국가 핵심 이익이 SDG와 함께 연결될 수밖에 없다.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이 유엔의 SDG를 수용하면서 변형하고 있는 것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바꾸고 있는 목표들이 발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완전히 바꾸는 것들도 확인이 됩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뭐 일본도 있고요. 뭐 빈곤 감축 같은 경우도 원래는 빈곤의 종식이라는 국제사회가 가장 중요한 이제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북한은 인민 생활 수준의 지속적 개선으로 이렇게 목표를 바꿔서 수용한 거죠. 그다음에 신주권 같은 경우가 이제 평화, 그다음에 제도, 정의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북한의 폭력에 대한 대폭적 감소라든지 아동에 대한 폭력 이런 것들이 있고 인권 제도를 수용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북한은 그렇게 수용하지 않고요. 어떤 사회주의 체제 강화가 16번의 목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7번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유엔이 이제 제시하고 공개했던 17개 목표, 169개 타겟, 그다음에 247개 세부 목표와 북한이 VNR을 통해서 공개했던 그 앞서 말씀드렸던 제한적으로 수행했던 것들을 조금 비교를 살펴봤더니 예를 들면 SDG 1번 빈곤 감축, 3번 오늘 참사하신 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어떤 건강과 웰빙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4번 뭐 교육 관련 부분, 그다음에 6번 식수 위생에 관한 부분들은 유엔이 제시한 목표와 세부 목표를 상당히 많이 받아들인 부분이 확인이 되고 예를 들면 10번 뭐
젠더 이퀄리티라든지 16번, 17번 평화제도 뭐 파트너십 같은 경우는 국제사회가 제시한 타겟과 인디케이터를 거의 사실상 수용하지 않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는 거죠. 북한과 같은 사회가 국제사회가 얘기하고 있는 혹은 글로벌 타겟과 인디케이터를 모두 다 받아줄 수 있는 환경은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할 텐데요. 그렇다면 북한이 왜 특정 목표에 대해서는 더 많은 관심을 표현하고 있고, 물론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데이터들을 공개하고 왜 어떤 지표와 목표들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고민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 표를 근간으로 제가 조금 표를 만들어 봤더니 앞서 말씀드렸던 특정 목표는 유엔의 타겟과 인디케이터를 많이 받아들이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1번, 뭐 3번, 6번, 뭐 11번입니다. 그다음에 16번, 17번은 거의 다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북한이 그러면 SDG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딜레마가 있을 것인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각 개별 목표의 어떤 북한의 상황을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적 너무 제한이 있을 것 같아서요. 좀 북한에 어떤 도전이 있을지를 살펴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의 경제 재반 여건이 뭐 제재라든지 뭐 수해라든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사실 굉장히 나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이 여러 가지 공개했던 지표들, 대표적인 것이 유니세프가 2017년도에 공개했던 믹스라는 이제 데이터 조사 결과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코로나 이전입니다. 북한의 VNL 같은 경우도 사실 코로나 이전 상황을 북한이 그동안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어떻게 이행했는지를 설명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코로나 상황 이후로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게 확인이 짐작이 되고요. 북한의 뭐 기술이나 인프라 수준이 높지 않은 거, 그 다음에 북한과 같은 뭐 저개발 국가 혹은 취약 국가가 이제 개발 협력이나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개발 재원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그런 환경 자체가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뭐 2022년 최근이죠. 8월 11일 날 북한이 이제 공식적으로 코로나 종식을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북한이 새롭게 제시한 경제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한 지금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은 이미 인도적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얘기를 이미 2000년대 중반에 했었고요. 만약에 북한이 지속하는 발전 목표에 관심이 있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서구의 어떤 자본주의 발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과연 북한이 어떻게 타협하고 대응할 것인지가 아마 중요한 도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SDG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정말 개량화된 지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요. 이번에 VN에서 보시는 것처럼 북한이 공개했던 많은 데이터들이 사실은 데이터가 정말 신뢰성이 있는지, 그다음 공개하지 않은 지표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이 가장 기본적인, 예를 들면 보건 상황에 대한 어떤 인도적 지원이나 개발 협력이 들어가려고 하면 그 기본적인 베이스라인에 대한 조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관해서 구체적인 통계 자료라든지 서베이 데이터가 없으면 사실 어떤 사업도 계획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조금 더 개량화된 정말 디스에그리게이션 데이터라고 하죠. 좀 더 세분화된, 예를 들면 특정 지역의 뭐 인구 조사를 한다면 그것이 성별로, 나이별로, 그 다음에 뭐 교육 배경으로, 뭐 장애와 비장애와 뭐 이런 것들로 나누어져서 다양한 데이터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고, 지금 북한이 데이터가 얼마나 가용한가에 대해서 지금 유엔과 에스캅들이 나름대로 지금 지표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표의 그래프를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예를 들면 국제사회가 sufficient하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글로벌로 비교가 가능한 데이터라고 확인할 수 있는 sufficient한 데이터는 이제 81개 정도밖에 되지 않고 한 34%, 35%밖에 되지 않고요. 데이터가 없는 게 거의 55%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절반 이상이 지금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굉장한 도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흥미로운 것은 2021년 1월 달에 북한이 우리가 경제관리를 측면에서 통계를 좀 더 선진화하고 일어날 것들을 이제 노동신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들은 조금 흥미롭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이 계속적으로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뭐 노동신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뭐 당대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북한이 우리는 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자력경생과 과학기술을 위한 이것들을 계속 해야 된다. 자급자족을 해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또한 VNR을 통해서나 아니면 다자협력을 또 여전히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자력경생하겠다고 하고 또 이런 VNR이나 SD를 통해서는 우리 국제협력을 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좀 딜레마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아마 중요한 딜레마나 도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